삼풍백화점이 그 무너진 그 이후 IMF 이후의 강남이 그 이전과 다른 강남이냐? 과연 그런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올라간 새로운 건물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대통령님이 살고 계신 곳이거든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근현대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온 키워드는 건설과 강남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한테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 한국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독특한 나라예요. 그냥 제가 뭐 국뽕이 차올라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특이한 나라라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중반까지 전 세계는요. 두 가지 나라로 나뉩니다. 식민지를 하는 제국주의 그리고 피식민 지배를 당했었던 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나라가 없어요. 소수의 제국주의와 모든 나라들이 다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는 식민 지배 안 당했던 나라 거의 태국이 유일할 정도로. 근데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지금 좀 경제 대국 혹은 강대국 혹은 뭐 선진국 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 안에 피식민지였었던 나라인데 거기 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저도 이 시기를 저는 전공하고 있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특이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 성장을 한국은 겪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70년대의 유신 시기 굉장히 억압적인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속에서 쥐어 짜내는 속에서 얻어낸 성장이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성장. 그리고 1980년대 신군부 들어오면서 더욱더 강력해진 억압 속에서 정말 그 운이 좋게 해서 삼조 호황이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호황의 어떤 그런 흐름을 타고 이제 더 거의 이때는 15% 2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거든요. 이런 거를 겪어 나가면서 90년대가 되면은 이제 우리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60% 70%가 될 만큼 그 70년대 80년대 그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그런 무엇이냐 그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욕망입니다. 욕망. 누군가는 성장을 했거든요. 빈부격차는 있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보면서 국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물론 그렇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너도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약간 그런 뽕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죠. 그 모든 그 성장의 뽕.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욕망하면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꿈과 희망과 욕망의 총 집합체가 어디냐? 강남입니다. 그리고 그 총 집합체인 강남을 상징하는 곳이 어디냐?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사실은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이 무너짐을 어떻게 보면은 IMF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걸 2년 전에 보여준 사건이 바로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인 거거든요. 강남을 상징하는 곳이 단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폭삭 무너지게 된 거니까요.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고요. 부상자가 937명이었고 실종 6명. 통계상 한국전쟁을 빼면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피해액이자 최대의 사망자, 부상자를 기록한 참사였던 거죠. 인재였던 참사.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삼풍백화점은 왜 붕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70년에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시민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 시민 아파트는 서울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양산형으로 찍어냈었던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붕괴가 되자마자 그 생각이 조금 특이하죠. 원래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면 지금이라면 더 튼튼히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서울이 선택한 건 뭐냐? 앞으로 서민을 위한 아파트는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앞으로 서울시는
중산층용 아파트만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범 아파트, 시형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이 시범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곳들이 어디냐? 여의도, 강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중산층을 위한 도시로 서울이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전을 시키게 되는 공간이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남은 많은 서민과 수많은 서울에 사는 서민과 수많은 서울에 사는 다른 지역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졌었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강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북은 개발을 막아버립니다. 72년이 되면은 일단 뭐 백화점이랑 유흥시설의 건축이 불허돼요. 강북에는. 그다음 75년 정도가 되면은 아예 재개발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법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강남으로 기업 본사들이나 사람들이 넘어오게끔 하는 정책들을 유인책이죠. 유인책을 씁니다. 뭐 세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특혜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더 노골적으로는 국가기관을 아예 옮겨버리죠. 국가기관이 옮겨가면 지금도 뭐 세종시 보세요. 국가기관 조금 옮겨가는데 거기 땅값이 막 얼마씩 엄청나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강남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처음에 강남으로 옮겼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남 부자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누가 거기 가서 살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한남대교 하나 있었거든요. 인프라도 없고 상하수도 제대로 안 깔려 있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가서 살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었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제 서초 쪽으로 옮기면서 오는 그 법 쪽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 그다음 대기업 본사들이 조금씩 옮겨오면서 거기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초기에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사람들의 자산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거예요. 1년에 100배가 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명문고가 옮겨와요. 이 시기 이전까지는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명문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부자들도 넘어오는 거죠. 이제 평준화가 시행이 되면서 주거지에 따라서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강남으로 이전한 고등학교 명문고를 가기 위해선 강남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실질적으로 이사를 하고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강남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돈을 부르는 것처럼 부동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향유하게 됐었던 거죠. 이제 강남에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해줘야 되니까 뭐가 들어섰겠어요?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었던 시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영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건설사들이 이때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 그러면 돈이 더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게 주택은행입니다. 돈이 없어? 그럼 우리가 니네 강남 살게 도와줄게. 그 다음 강남에 집 짓게 도와줄게. 건설사들한테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강남에 입주할 사람들한테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뭐 중화학공업하니 뭐니 많은 말을 하지만 건설업을 빼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건설업의 중흥이야말로 한국 경제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박정희 정권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건설업을 굉장히 밀어줘요. 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에 플러스 사람들한테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를 홍보하기에, 가시적으로 홍보하기에 너무 좋은 산업이 건설업입니다. 그냥 빌딩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보여주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에 대한 특혜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그 핵심적인 공간이 강남이 되는 거죠. 80년대가 되면은 이 두 콜라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건설 기업들은 강남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아파트를 더 때려받고 부자들은 더 여기로 들어오면서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들을 더욱더 만들어 나가고,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기제가 뭐냐면 소비입니다. 소비. 1980년대가 되면은 3조 호황 때문에 진짜 한국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요. 그러면서 소비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거든요. 이 소비 문화의 발전을 상징하는 게 백화점이고요. 강남의 소비 문화를 상징하는 게 삼풍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이 삼풍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의 아파트를 때려 지으면서 성장을 했었던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상품백화점 옆에는 상품 아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백화점이 상징하는 것은 강남의 부와 강남의 소비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지금의 그 현대백화점, 압구정 현대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명품들을 상품백화점에 가면 이제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치와 향락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었던 상품백화점이 1995년에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무너져 버리고 사망자를 500명 이상을 내는 이 참사를 낳게 됐었던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남 개발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의 민낯이 아닌가. 이 무너지는 속도가 이렇게 빨랐었던 게 사실 IMF 때도 똑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곧 경제가 무너질 거야 라는 거를 알렸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한보라고 하는 그룹이 부도가 났을 때거든요. 근데 한보라고 하는 그룹도 건설사고요. 이 한보라고 하는 그룹에서 지은 아파트가 대치동 음마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를 지었었던 그룹이 망하는 게 IMF의 전초전이었던 것처럼 2년 전에 사실 그 상징과도 같았었던 삼풍백화점이 먼저 무너지는 게 하나의 시그널이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게 한국 경제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좀 허무하고 얼마나 좀 허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이 삼풍백화점 붕괴가 아니었나. 삼풍백화점과 IMF가 터졌을 때 그럼 한국이 그런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삼풍백화점이 그 무너진 그 이후의 강남, IMF 이후의 강남이 그 이전과 다른 강남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올라간 새로운 건물은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살고 계신 곳이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자리는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한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 된 거죠. 뭐 그럼 거기에 뭐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긴 힘들겠지만 과연 삼풍백화점 이전 그리고 IMF 이전과 그 다른 강남 그다음 그 다른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고민해 볼 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4가지 키워드로 잡아온 걸로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국사를 좀 이야기해봤는데 당연히 이 4가지만으로 한국사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4가지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각각의 시대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정도는 알고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고 4가지 키워드로 알아본 한국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